구사구 건강 클리닉 시간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안구 건조증을 겪는 분들 많으신데요. 눈을 뜰 때 따끔거리거나 날카로운 통증을 느껴질 때 단순히 안구 건조증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각막 미란이라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각막 미란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바로 문자로 남겨주시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 0949번 열어두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눈시원 안과 이현서 원장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각막 미란. 굉장히 좀 낯선 용어거든요. 그렇죠.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네, 이 한문으로 표기하다 보니까 좀 그렇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그 피부도 우리가 미세하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트는 경우도 있고요. 네. 겨울철에 아니면은 외상으로 인해서 표피가 벗겨질 정도로 긁히는 증상도 있잖아요. 네네. 딱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각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제 사람이 검은 눈동자에 해당되는데 네. 그 검은 눈동자 표면 상피가 살짝 긁히거나 손상되는 증상들을 모두 일컬어서 각막 미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각막에 상처가 난 걸 말하는군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보통 이제 상처가 났으니까 통증이 나타날 것 같은데 자세한 증상들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통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우리 피부도 그렇잖아요. 모든 신체 조직의 표면은 그 내부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표면층에 모든 신경들이 많이 분포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각막에도 마찬가지인데 여기가 미세하게든 깊게든 상처가 나게 되면 1차적으로 통증이 제일 문제가 되고요. 네. 그것 외에도 이제 그 눈에 심한 충혈 또는 이물감 또 이제 그 과도하게 반사적인 눈물이 나기도 하고 네. 빛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이제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시력이나 시야가 좀 뿌옇게 보이게 되죠. 네. 보통 이제 말씀해 주신 증상이 사실 요즘처럼 좀 차가워지는 날씨, 건조해지는 날씨, 안구 건조증일 경우에도 이러한 증상들이 좀 어느 정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안구 건조증인지 아니면은 이 각막 미란인지 좀 구분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떻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건조증도 사실은 우리 눈물의 기능이 제일 중요한 것이 네. 각막의 표면을 보호해주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말라버리게 되면은 각막의 그 상피 부분이 바로 노출이 되니까 상대적으로 그만큼 많은 손상을 받게 되는데 네. 이 건조증과 이 미란증의 가장 큰 차이는 약간 통증의 차이가 달라요. 아하. 네, 건조증은 약간의 뻑뻑함, 좀 시린감, 좀 이가 시다 이런 느낌처럼 그런 거라면은 뭔가 미란증은 좀 그 강한 통증, 특히 눈을 깜빡이게 될 때 아파할 정도의 이런 통증이 좀 강한 게 미란증이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 미란증의 원인이 말씀드린 것처럼 건조증도 있지만은 네. 1차적으로는 그 눈을 비비는 이런 정도의 작용으로도 외상이 올 수가 있고요. 네. 그것 외에도 그 여러 가지 그 눈의 질환들, 예를 들어서 눈썹이 찌르는 천모증이라든지 네. 우리가 눈을 뒤집어 봤을 때 눈 안에 속살에 그 미세하게 지방돌이 생기는 결석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은 자체적으로 눈의 외상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미란증의 원인이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 흔한 것은 이제 젊은 분들이 많이 착용하는 컨택트 렌즈도 특히 장기간 착용하거나 제일 위험한 거 착용하고 밤에 주무시게 되면은 네. 그 각막이 저산소증에 빠지면서 아침에 렌즈를 뺄 때 바로 미란증이 전체적으로 다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안구 건조증이 있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좀 습관적으로 눈을 자꾸 비비는 분들도 계신데 눈을 심하게 비비는 행위 역시 각막 미란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이기 원인이 때문에 되죠. 주의를 하셔야 되겠군요. 5841의 청자가 대바늘로 쿡쿡 찌르는 듯한 강한 통증이 느껴지는데 병원에서는 그냥 안구 건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각막 미란 아닐까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대개 이제 안과에서 검진을 하셨다면은 미란증은 저희가 바로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건조증도 대개의 경우에 이게 건조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의 안통, 신경통과 연관되는 경우에는 지금 청취자분처럼 아주 강한 통증이 올 수 있어요. 네. 이러한 경우에는 누액만 가지고 되지는 않고 아하. 거기에 맞는 적절한 그 신경 그 진통제를 같이 드셔야 이 증상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네. 눈에 강한 통증이 있었는데 마침 또 각막 미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혹시 내가 안구 건조증보다 더 심한 각막 미란이 아닐까 걱정하는 마음에 문자 주셨는데 일단 검사를 받아보셨다고 하니까 각막 미란은 아니라는 거 안심을 하시고 이 각막 미란을 좀 예방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건조증 관리겠죠. 네. 본인이 좀 건조증 있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인공누액을 잘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질환들
그 눈에 그 속눈썹이 찌르는 천모증이나 눈에 결석이 있는 분들은 뭔가 눈썹이 자라 올라와서 눈을 찌르거나 눈 안에 찌르는 그 결석 느낌이 있을 때는 안과에서 그때그때 거기에 맞게끔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역시 외상을 조심하기 위해서 조금 신체 접촉이 많은 스포츠나 위험한 작업을 하실 때 특히 용접하실 때 네. 이럴 때 보호안경 착용하는 거 정말 아하, 중요합니다. 그렇죠. 열 적외선 때문에 미란이 생기는 경우에 정말 전체적으로 많이 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컨택트 렌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렌즈를 올바르게 사용하시고 잘 관리하시고 무엇보다도 이 장기간 연속 렌즈를 끼시는 분들은 깜빡 이것을 끼고 주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 정말 크게 미란증이 올 수 있으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겠고요. 무엇보다도 평상시에 눈을 비비는 습관은 피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내 눈 상태가 각막 미란이 의심된다 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손상을 받으면 안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비비거나 아니면 어떠한 분들은 또 내 눈에 뭐가 들어가지 않았나 해가지고 과도하게 눈을 세척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네. 미란증은 말 그대로 표면이 벗겨진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그 감염에 취약해요. 저희가 그 벗겨진 피부에다가 물 닿으면 덧나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뭔가 세척하거나 하지 마시고 일단은 가까운 안과에 가셔서 상처의 정도가 어떤지를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바로 받으실 걸 권유드립니다. 네, 앞서 이제 콘택트 렌즈를 좀 잘 이렇게 착용하지 못할 경우에 합병증으로 각막 미란이 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떠한 치료 방법들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그 미세한 미란증인 경우에는요. 저희가 이제 인공눈물과 거기에 맞는 그 안연고는 쉽게 말하면 우리 피부도 다치면 연고 바르잖아요. 네. 그것처럼 눈에 넣는 연고를 가지고서 자체적으로 이 상처가 회복되도록 새로운 눈의 그 상피가 자라나도록 저희가 돋아주기만 하면은 미란증은 치료가 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러한 미란증인 경우가 대개의 경우에 오래 지속되거나 네. 또는 반복해서 자꾸 그 자리가 벗겨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분들은 왜 그러냐면은 거기서 자기 세포를 이렇게 재생시키는 자체적인 세포 기능이 떨어진 경우예요. 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이렇게 보호하는 누액이나 연고만 가지고는 치료가 되지 않고 자꾸 반복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자체적인 재생 기능을 돋우기 위해서 저희가 자가 혈청 안약이나 태반 치료 렌즈 같은 추가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가 혈청 안약은 어떤 걸 말합니까? 저희가 그 사람의 피를 뽑게 되면은요, 그 안에 혈장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죠. 그 피를 가라앉히면은 빨간 부위와 약간 노란색 이 부위로 나눠지는데 네네. 저희가 그것을 혈장이라고 하고요. 네. 또는 혈정. 이 혈청 안에는 모든 몸의 기능을 재생시키는 그 줄기세포 같은 세포들이 많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쭉 뽑아서 안약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점안해 주는 방법이 자가 혈청 안약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태반 치료 렌즈는 뭘 말하죠? 태반은 말 그대로 사람의 태반. 태반은 정말 혈청보다도 더 풍부한 세포 재생세포 또는 줄기세포 재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치료 렌즈에 넣어서 한 일주일 정도 눈에 이렇게 삽입을 시켜주게 되면은 네. 거기에서부터 자가 혈청을 쓰는 것보다는 훨씬 강력한 재생 기능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치료의 순서를 처음 단계에는 누액과 연고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는 혈청 치료, 마지막에는 태반 치료 렌즈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지금 질문을 주고 계신데 0900 애청자가 요 근래 와서 눈에 실핏줄이 자주 터집니다. 혈압도 정상인데 혹시나 홍삼을 먹어서 그런지 꿀을 먹어서 그런지 정확하게 몰라서 문의합니다라는 질문이세요. 홍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한의에서 뭐 열을 좀 올린다라는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네. 충혈을 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저도 확실치는 않은데요. 대개의 경우에 충혈이 많이 올라오는 분들이 안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건조증인 분들이 제일 많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드물지만 눈에 여러 가지 홍점이나 또는 미세한 만성 결막염 같은 염증 소견의 전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네. 한 번 정도는 안과에서 근본 원인이 뭔가 하는 걸 확인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거기서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한번 우리 한의사 선생님하고 네. 체질적인 그것도 한번 상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요. 9051의 청자는
염증성 망막박리와 열공성 망막박리의 차이점과 치료 방법이 궁금하시다는 질문이세요. 아주 좀 세밀한 내용인데 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하. 사실은 염증성 망막박리가 조금 더 치료가 어렵고요. 오래가는 네. 경향이 있는데 이 둘 다 사실은 망막을 전문하시는 전문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되고 그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네. 망막 전문하시는 안과 선생님을 한번 수소문하셔서 진료를 받아보실 걸 권유드릴게요. 그래요. 72세 남자분이시라고요. 1952 애청자. 사실 이제 시력 검사를 안과에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네. 이제 안경점에 가서 하시는 분도 많죠? 계시거든요. 네네. 예. 렌즈를 얼마 만에 한 번씩 바꾸는 게 좋은지 시력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게 더 옳은 일인지 궁금하시다는 질문이세요. 네, 미세하게 저희가 시력 검사를 하다가 눈에 다른 병적인 원인 때문에 시력이 안 나오는 거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처음 진료는 안과에서 하시길 권유드리고요. 네. 무엇보다도 특히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가성근시가 꽤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안경원에서 하는 검사 가지고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 청소년, 유아기의 시력 검사는 반드시 안과에서 하시길 권유드려요. 보통 시력 검사는 1년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문자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안과 상담을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